있으면 남자혼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요. 사주 보고 와서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사주 보고 왔는데 저 남자혼이 없대요. 저 남자혼이 박복하대요. 결혼 늦게 하래요.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하소연들을 하세요. 현왕님 저 남자혼이 없다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혼자 살 팔자일까요? 진짜 저는 쓰레기들만 만나요. 어떻게 하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죠? 언제 연애하죠? 언제 결혼하죠? 이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준비한 오늘의 특집! 남자운이 좋지 않다는 여자들의 사주 특성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까지를 오늘 얘기를 다 해줄 건데, 그 전에 자신의 사주 명식을 조금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사주 명식을 보기 위해서는 이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가셔서 만세력 어플을 검색을 하시고, 제가 만들고 있는 사주왕이라는 어플도 좋고요, 아무 어플이나 받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입력합니다. 태어난 시간은 모르시면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오늘은 좀 상관이 있어요. 해석에 많은 그 정확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없으면 그냥 모름 체크하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8글자의 한자가 뜰 거예요. 태어난 시간을 입력 안 하시면 6글자만 뜹니다. 근데 이 8글자의 한자를 못 읽겠는데요?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은 이거를 몰라도 볼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접근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8글자를 몰라도 이 위아래에 한글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이렇게 10가지의 글자들이 막 위아래 써있을 거거든요. 이게 10가지라 그래서 십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십성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십성 중에 특히 뭐를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은 이 관성이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관성이라는 부분. 이 관성이 여자한테는 예전에 남성을 뜻하는 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이 얼마나 많은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운이 없다는 소리를 듣는, 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보통 철학관이나 사주 보러 가면은 일단 이게 있으면 남자운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요. 첫 번째 특징, 편관이 있다. 편관이 한 글자 이상 존재한다. 정관과 편관 한 글자 둘 다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편관이 있다. 근데 편관이 좀 더 세게 작용을 해요. 정관과 편관이 둘 다 있으면 정편관 혼살이라 그래서, 이 편관이 있으면 어떤 소리를 듣느냐면은, 너는 너무 남자의 가능성만 본다. 자꾸 얼굴만 본다. 지금은 쥐뿔도 없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네 팔자를 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아요. 편관이 있으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관과 편관, 이 관성이라고 하는데 두 개를 합쳐서 이 관성이 3개 이상 많이 있는 경우예요. 많이 있는 경우는 무슨 소리를 듣냐면은, 남자가 너무 많다. 이 자꾸 다른 남자들이 자꾸 꼬일 수가 있어서 이렇게 꼬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남자운이 없다. 결혼을 늦게 해라. 이혼할 수가 있다. 네가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편관의 성질이 나오기도 하고요. 1번에서 얘기했던.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정관과 편관을 포함해서 관성이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너는 남자를 너무 이 강아지 취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를 남자로서 취급해주지 않고 네가 너무 남자 같은 연애를 한다. 그 사람을 네가 리드하고 컨트롤하고 제어하려고 한다 라고 보는, 물론 전체적인 팔자는 보지만 그렇게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관과 편관이 이 한 개 정도 있어요. 정관 혹은 편관이 한 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변에 이 비견이나 겁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너 남자가 자꾸 바람난다. 너는 바람둥이 남자를 자꾸 만나게 된다.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그리고 5번은 이 정인과 편인, 이 인성이 한 글자도 없을 때 너는 너무 사랑받을 줄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들이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어떻게 파회법도 있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지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음양오행 공부를 조금 해볼 건데, 이 음양오행 공부를 하기 전에 이 팔자 중에 위에서 두 번째 글자 있죠. 이거를 일간이라고 해요. 일간이라는 글자는 나를 뜻하는 글자예요. 나를 뜻하는 글자. 그래서 이 글자 한자라서 못 읽겠는데요, 그 색깔만 봐. 색깔만 보고 이게 만약에 초록색이다, 나는 오행 중에서 나무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다, 불이면은 이 빨간색이다 이러면 내가 불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고요. 이게 만약에 노란색 글자가 있다 이러면 나는 이 흙에 해당하는 글자, 흑토에 해당하는 글자인 거고요. 흰색 글자가 있다, 이거는 금, 쇠의 기운, 아이언, 그 금속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글자가 있다, 이거는 물의 기운, 물수의 기운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오행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오행 이야기를 살짝 좀 더 해볼게요. 오행은
간단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해볼게요. 이 목화토금수 순서대로 돌아가거든요.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는데 여기 불이 변했어. 나무는 불로 변하는구나. 나무에는 불이 붙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불로 변한다. 이게 목생화라고 해요. 근데 이게 불이 난 다음에는 재가 떨어져. 이게 뭐예요? 아, 불은 흙이 되는구나. 이걸 화생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토는요, 다시 이 단단해져 가지고 바위가 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 바위나 쇠가 되려고 하는데, 아, 흙은 또 뭉치면은 막 도자기 되잖아, 구우면. 그래서 아, 이게 다시 단단해지는 성질이 쇠처럼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토생금이라 그래요. 이 흙은 쇠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쇠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보통 저기 계곡 같은 데 올라가 보면은 바위 사이에서 물이 막 솔솔솔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옛날 사람들은 아, 쇠는, 단단한 바위는 물을 만드는구나. 아니면은 이 차가운 쇠에 물이 송골송골 맺히잖아요. 아, 쇠는 물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금생수라고 합니다. 물은 이 하늘에서 뚜두둑 떨어지고 뭐가 자라요? 나무가 자라나죠. 아, 다시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는구나. 이거를 목화토금수를 오행의 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내 에너지가 그 에너지로 변화하는 거예요. 생한다고요. 낳아준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목생화라고 하잖아요. 목생화, 나무가 불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낳았다고 표현해요. 나무가 불을 낳았다. 내 에너지를 희생해서 불을 만든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 불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모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불은 여기에 자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랑을 준다, 관심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 상생 다음에 뭐를 봐볼 거냐면은 상극이라는 걸 볼 거예요. 상생을 할 때 한 글자를 건너뛰면은 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생화잖아요. 그리고 화는 화생토를 하는데, 화를 건너뛰어서 목은 토를 극합니다. 토를 극해. 이게 뭐냐면은 나무가 이 흙에다가 뿌리를 뻗어서 양분을 빨아먹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흙을 막 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목극토라 그래요. 그리고 토는 뭐예요? 토생금인데 금생수하죠. 그래서 토는 수를 극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이, 비가 하늘에서 막 내리는데 땅에다가 흙에 흡수가 다 돼버리는 거야. 아, 토는 물을 제어하는구나. 그래서 예전에 이 물을 치수공사를 할 때 저수지를 흙으로 이렇게 제방을 지어가지고 저수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 물은 흙에 제압당하는구나. 물에다가 흙 풀어버리면 흙탕물 되는구나. 이거를 토극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는 수생목을 하는데 목생화를 하죠. 그래서 수는 한 글자를 건너 쓰여서 수극화를 합니다. 이거는 직관적이죠. 물은 불을 끕니다. 물은 불을 꺼요. 그래서 이거를 수극화라고 하고요. 화는 뭐예요? 화극금을 하죠. 불은 쇠를 녹입니다. 그리고 쇠는 다시 금극목을 하는데, 금극목은 뭐예요? 쇠는 나무를 베어버린다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은, 상대방을 소모시키는 건 맞아. 상대방의 에너지를 깎는 건 맞는데, 어떻게 깎는다? 나의 희생을 감수해서 깎는다. 나의 희생을. 이 수극화를 보자고요. 수극화. 물이 불을 끌 때 물도 어때요? 약간 증발이 돼. 불 때문에 막 수증기가 날아가잖아요. 이런 거야. 쇠로 나무를 벨 때 어때? 쇠도 날이 자꾸 막 닳아요. 날이 닳는데 어떻게 돼요? 날이 닿으면서도 그 나무가 베어진단 말이야. 이게 상극이라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베는지를 생각해야 돼. 왜 베는지. 이게 극은 왜 베냐면요, 그것의 용도를 생각하는 게 극입니다. 용도를 생각하는 게. 물과 불이 왜 닿을까요? 우리가 주전자에다가 물 끓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 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보일러를 생각해 보자고요. 불이랑 닿으면은 물은 뜨거워져서 이 불의 온도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야. 물은. 쇠는 나무를 왜 베려고 하죠? 땔감을 만들려고 베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극은 이 용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나를 극하는 게 많다는 거는 관이 많다는 거거든요. 관은 나를 극하는 애들이, 정관, 평관이 나를 극하는 애들인데, 이 극하는 게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를 필요로 한다. 그것을 나는 강하게 느낀다. 그래서 이 나를 극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 도와줘야 돼. 거절을 못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 내가 필요하구나, 도와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극한다는 거는 관성이라고 하고, 내가 극하는 거를 재성이라고 하는데, 이 관성만 오늘은 봐보자고.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운에서 관성을 남자로 봤다는 게, 나를 극하는 것들을 남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극하는 건 뭐라고요? 나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고요. 내가 조선시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조선시대 여성은
사회적인 이런 진출이 제한돼 있었어요. 여성으로서의 사회적인 인격이나 위치는 어떻게 정해졌냐면은 남자에 의해서 정해졌어요. 내가 결혼할 상대는 우리 아빠의 신분에 의해서 정해졌어. 우리 아빠가 영의정이야. 그럼 나도 좋은 집안 가겠지. 우리 아빠가 어디 노비야. 그럼 나도 어디 노비한테 시집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집을 하고 나서도 나의 위치는 어디 있어요? 그 나의 남편한테 있는 거야. 내 남편이 정승이야. 정승부인 돼가지고 나라에서 막 그거 받아요. 그리고 내 남편이 임금이야. 그러면은 벼슬을 받았어요. 후궁도 벼슬이 될 수 있는 자리였다니까요. 어떤 남자의 부인이라는 게. 그게 바로 여성이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용을 받아야 돼요. 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는 아들 못 낳으면은 막 쫓겨나고 소방맞고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가 이 여자를 보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야. 이용의 존재였던 게 극을 당한다. 관성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관성에서 정관과 편관이라는 글자가 있잖아요. 정관은 뭐냐면은 극을 할 때 그래도 양면을 다 고려를 해서 너를 이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너의 안 좋은 면과 나쁜 점 둘 다 고려를 좀 한 번은 해볼게, 조심스럽게 써볼게가 정관으로 보면 되고요. 편관은 뭐냐면은 너를 좀 많이 쓸 거야. 네가 좀 다치더라도 나는 너를 쓸 거야. 네가 싫어하는 면이 있더라도 나는 좀 더 너를 강하게 쓸 거야.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정관은 조심스럽게 써주는 거고 편관은 좀 날카롭게 쓸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포텐셜이 크겠죠. 위험도 크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편관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이 정관, 이 편관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이 편관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 울타리라고 생각을 해봐요. 정관이 있는 사람들은 느긋해. 내 울타리가 안전하다고 믿어요. 나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날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편관들은 좀 날이 서 있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갈고, 왜냐면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사실은 나를 엄청 키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편관들은 항상 예민하고 자기가 더 발전해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이 있지만, 이 압박감이 있는 대신에 굉장히 좀 예리하고 전문가가 될 가능성도 높겠죠. 주변을 좀 더 잘 살피고. 이래서 이게 정편관의 장단점이 둘 다 있는 건데,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자를 볼 때 어떻게 보게 되냐면은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주네? 아니면 이 사람 이거는 마음에 드네? 그럼 다른 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편관은 내가 어떤 면은 보고 어떤 면은 포기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보는 면은 더 확실히 봐. 내가 만약에 남자는 얼굴이 중요해 하면은 얼굴 무조건 중요해야 돼. 얼굴만 잘생기면 되는 거야. 돈은 없어도 돼. 막 이런 식이야. 편관은 하나는 보고 한쪽은 포기하는 게 편관이다. 기울어진 편을 써가지고 기울어진 걸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남자를 보는 눈이 약간 기울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편관이 있으면 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정편관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주변에 이런 나의 필요성을 쳐내지를 못하는 거죠. 나 지금 연애를 잘하고 있는데 누가 나 좋다 그러면은 저 남자 있는데요?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약간 여지를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편관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잘 쳐내는 사람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팔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정편관이 많은 사람들은 뭐 남자가 많은 데 가가지고 남자들이랑 막 경쟁해라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주는 데도 많아요. 그렇다면 관성이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남자가 아예 없다라는 의미일까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뭐 철학관도 있을 건데, 이게 남자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용을 당하지 않아. 누가 나 필요하는 거 싫어. 나는 뭐 직장 들어가는 것도 싫어.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거 싫어. 나는 내가 누구들을 거느릴 거야. 내가 사랑을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정관, 편관이 아예 없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리고 이 정관이나 편관이 하나만 있는데 비견이나 겁재가 많다는 의미는, 비견이나 겁재는 내 일간에 해당하는 오행이 만약에 목이에요. 목의 글자가 많은 거야. 나의 기운과 같은 글자들이 많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얘네들은 내 동료나 나랑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나 편관, 내 남자가 한 명이 있는데 나랑 비슷한 기운이 주변에 많아? 내 남자가 얘를 좋았는데 비슷한 애가 옆에도 있네? 바람이 날 수도 있다. 다른 비견이나 겁재를 바라볼 수도 있다. 내 남자는 바람이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관이 하나가 있는데 주변에 비견, 겁재가 많을 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인성이 없는 사람, 이 정인이나 편인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나를 생하는 거거든요. 나를 생하는 거를 인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성이 없으면은 받을 줄을 모른다고. 받을 줄도 모르는데, 이 관성이 아까 남자라며. 정관이나 편관이 남자인데 이 사람이 뭔가 줘야 되잖아. 나를 희생해서 사랑을 줘야 되는데 인성이 비어있네? 나를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사랑은 주지를 않네? 이게 인성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내가 남자운이 없다고 한 게 이런 이론이었구나. 그럼 나는 큰일 난 건가?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에게는 또
대운과 세운이라는 게 있어요. 대운과 세운. 아까 그 편관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편관이 있으면 운이 안 좋다고요? 그럼 사실은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편관에 오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무야. 나무는 뭐가 나무를 극한다고? 쇠가 나무를 베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편관이 나를 너무 베어버리는데 그럼 이 쇠를 다시 녹여버리면 돼. 뭘로? 불로. 이게 식신상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있으면 돼요. 나를 극하는 거를 극하는 기운이 들어온다. 대운이나 세운에 이 빨간 글자가 들어오는 거를 찾으면 돼. 내가 만약에 이 물이야. 물을 극하는 건 뭐예요? 토, 노란 글자인데 이 토를 극하는 게 뭐라고요? 나무라고. 그럼 초록색 글자가 들어올 때를 찾으라고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만약에 이 관성, 편관이나 정관의 기운이 너무 세다 이러면은 그 관성, 나를 극하는 거에 극하는 기운이 많으면 괜찮고요. 아니면 그게 없으면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올 때 괜찮다. 그러면은 정관이나 편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정관이나 편관이 들어오는 때 또 운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인이나 편인, 인성이 없어. 그러면 또 어때? 그 운이 들어올 때 괜찮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은 아까 옛날 기준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관성이라는 기준이 뭐라고요? 나를 이용하는 기준이라고. 근데 요즘은 여성이 그 조선시대의 여성이 아니에요. 내가 남자가 나를 이용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냥 마냥 사랑을 주고 싶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남자처럼 리드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심지어 관성이 있더라도 그냥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을 수도 있어, 사람이.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게 다 무용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사주 명식을 보고 나는 이 글자대로 연애를 할래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학문도 그러면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꼭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연애에서 나는 관성이 만약에 뭐 정관, 편관이 아예 없어요. 그럼 나는 이용당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리드해서 연애할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디 가서 너 남자 운이 없어. 너 박복해. 너 혼자 살아. 너 이혼할 수 있으니까 늦게 결혼해. 이런 말을 들어서 상심하지 마시고요. 이 사주에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이게 무속신앙이랑 결합을 되면서 붓을 하게 하려는 용도가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좋은 무당분들, 무속인들도 많지만 돈을 벌자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좋은 사주인데도 막 나쁘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좋은 거는 잊어버리는데 나쁜 거는 기억을 해. 특히 연애는 어떠냐면요. 안 좋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좋아요. 궁합을 보러 오잖아요. 너네 안 좋아. 이런 면이 안 좋아. 이러잖아요. 그때는 헤이 뭐야 칫 하고 가잖아요. 몇 달 뒤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보통은 그냥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던 말던 상관없어요. 나 궁합 봐줄게 해가지고 나쁜 막 늘어놓으세요. 너네가 맞는 면도 많지만 안 맞는 면도 좀 많은 것 같아. 너네 결혼까지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뭐 연애는 재밌게 해.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해 놓잖아요. 이 사람들이 반드시 연락이 온다니까요. 왜 그런 거냐면은 결혼하는 커플보다 헤어지는 커플이 많겠지. 비교적으로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를 그래도 몇 번, 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몇십 번 못 해봤을 수도 있고 막 하겠지만 우리는 연애를 못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번 연애한다고 다 결혼을 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나쁜 소리를 했을 때 이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연애 너무 그런 데다가 상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면을 갖고 있으니까 이 면을 보완하고 나한테는 이런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잘 살려보자. 그것도 아니라면은 대운이나 세운이 올 때 내가 어떤 연애관을 가질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운이 없다는 예시를 5가지만 많은 걸로 들었지만 그거 말고도 남자운이 없다고 할 만한 근거는 정말 너무 많아요. 만약에 재성이 너무 많아. 너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남자가 안 생겨. 너 너무 남자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막 극하는 게 너무 많아서 막 욕심이 많다. 아니면 일지에 비경 겁재가 있어가지고 너는 너무 잔소리가 많고 고집이 세다. 식신이 막 이런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모든 거를 안 좋게 보려면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뭐 정관 편관이 하나만 있는데 뭐 비경겁제가 많을 때는 그냥 내 친구들이 많은 걸 수도 있잖아. 내가 남자 한 명이 있는데 그 남자가 꼭 내 주변에 뭐 바람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에 너무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행복한 연애하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은 제 채널에 다른 영상들도 더 재밌거든요. 좀 더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되면 굵은 뼈 부러지고 잔뼈가 실러져 얼맹이 채공기 진가루 새듯 그저 살살 셀 테니 구독과 좋아요 어서 누르거라. 나는 간다 나는 가 떨고 그리고 내가 돌아간다.